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저만의 특급 비밀 노하우 대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정말 관심 있게 읽고 있는 책, 전효진 선생님이 쓴 8421 공부법 이라는 책을 통해 힌트를 얻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지금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여태까지 해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같이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해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공부를 해왔던 분들이더라도 여태까지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 공부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런 막연함도 있을 것이고 1년에 딱 한 번 시험을 봐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평균 60점 정도 나오면 되는 시험이지만 그 양이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중간에 지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굉장히 치열한 수험 생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 마인드 무엇이냐면 못할 것 같은 일들도 시작해 놓으면 이루어진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서경석 그 연예인 분도 연예 일을 하면서 시험에 합격하셨는데 그분은 서울대 합격하신 분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이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런 장기간적인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분은 1년 딱 잡으시고 1차, 2차 한 번에 합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의문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너가 과연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하향 평준화를 원하는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새끼들은 친구들이 잘 되길 원하지 않아요. 왜?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너만 잘 되면 어떻게 배 아프잖아. 이런 마인드 가진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응원 속에 응원이 아닌 말들도 있고 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단순한 말에도 섭할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저조차도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잘 붙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울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 지금에 와서 얘기하건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얀 백지와 같습니다. 일단 시작해보고 내가 그려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쫄지 말고 안 된다고 하는 새끼들 말 듣지 말고 일단 시작하고 저질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반드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어느 정도 경험해본 방법인데 이 책에서도 나온 방법이에요. 첫 번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고 회독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공인중개사 과목이 1차, 2차 시험이 통틀어서 총 6과목인데 거의 책이 한 요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양을 내가 숙지를 하고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야 막 한 달씩 해가지고 보기보다는 일주일치로 분량을 줄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민법, 일주일 공인중개사법, 일주일 세법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회독수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 6가지 과목이 내 머릿속에서 통틀어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 전효진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이 방법이에요. 8421 방법이 이 많은 양의 이 양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한 장으로 줄이고 반장으로 줄여서 모든 이 책의 이 내용을 8일 안에 보고 그 다음에는 4일 안에 보고 2일 안에 보고 하루 안에 보는데 우리 머리가 그렇게 또 똑똑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과목을 일주일치로 압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 보자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씩 보는 거예요. 민법, 공인중개사법, 세법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씩 로테이션 하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5번 정도 보면 사실 합격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막 한 달씩, 2달씩 한 과목만 판다. 절대 안 됩니다. 멀티적으로 보셔야 되고 통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이 기본서를 끝까지 다 보자. 요 부분은 강사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 잘 꽂히는 그 강사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이분을 쫓아가면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군대에 있을 때 공부를 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무료 강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민법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학개론 알려주신 교수님들이 되게 저는 잘 꽂혔어요. 그리고 재미있었고 이해가 쉽게 잘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금액적인 분이 있으시다면 에듀윌이라든지 뭐 방문각 많잖아요. 여기 명강사분들 많으니까 그걸로 결제를 하셔서 꼭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학원에서 듣는 것도 좋은데 온라인 프리패스권을 끊어서 좀 스스로 몰입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거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본서를 한번 쭉 훑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쭉 훑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게 어렵다면 강의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1배속으로 1배속에서 1.2배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세요. 전효진 선생님도 그랬고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때 책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무식하게 공부했거든요. 저는 라디오로 들었어요. 심지어 라디오로 이어폰 꽂고 그 교수님이 말해주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어요. 그러면은 강의가 만약에 40분 정도 강의라면 이거를 쓰면서 듣기 때문에 저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A4 용지 한 3장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한 장으로 압축시켜서 다음날 복습하거나 그날 복습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효진 선생님이 했던 방법을 저도 모르게 그때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어렵다면 강사님이 해주는 그 강의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1배속에서 1.2배속으로 다 들으시면서 필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한 권과 문제집 한 권이면 충분하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에듀윌 그 공인중개사 기본서와 그 문제집 모의고사, 문제집 이 두 개를 5번씩 봤거든요. 거의 뭐 6번, 7번씩도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다른 거 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만 봐도 시간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한 번 봤던 책을 2번 볼 때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문제집, 기출문제집 풀어보시면 거의 문제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손쉽게 내가 다시 익숙하게 풀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틀리는 문제들은 왜 틀렸는지 체크해서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그것도 한 2-3번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숙달이 돼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점수가 잘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꾸준히 성실하게 해 나가다 보면 거의 뭐 75점에서 80점 정도가 무난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책을 사려고 하지 말고 딱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을 사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6과목이니까 기본서가 6권일 거고, 문제집도 기본 문제집으로 6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한 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험생활은 전쟁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 저는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2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때 정말 돈이 없었고 정말 간절했고, 심지어는 그때 진짜 가정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일하면서 경비원 생활하고 막 울면서 그 분양 사무실에서도 일하면서 막 월급도 못 받고, 그리고 수험 끝에 2년 그 끝에 가서는 점수가 안 나와서 진짜 얼굴이 거의 실제로 파래진 상태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그나마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저도 그때 공부를 처음 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계획을 계속 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1년 계획은 그때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미숙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그 진도에 맞게끔 보완했어요. 그래서 계획도 거의 한 10번 이상 다시 갈아엎고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놔야지 그 계획에 맞게 내가 어느 정도 이 긴 마라톤을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1년에 2-3번 있으면 몰라. 근데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올해 합격 못하면 내년에 또 해야 돼. 그래서 보통 막 2-3년씩 걸려버리는데 우리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한 번에 딱 붙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대로만 갈 것이 아니라 뭔가 스케줄이나 일정이 변동돼. 그러면 계획도 계속 수정해서 그것을 믿고 보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하면 조금 덜 지치거든요. 그렇게 달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혼자서 방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학원은 비추하고 온라인 강의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곳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독서실 그리고 도서관은 저랑 안 맞았어요. 왜냐면 거기 가면 뭔가 쾌쾌해 냄새가. 그리고 뭔가 일단 쩔어있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다들 칸막이 치고 뭔가 그 쩔어있는 분위기가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가 정말 잘 되는 곳이 있었는데 진짜 저기 그 상봉역에 가보면 그 중랑역에 그 동부시장에 타메탐스라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서부터 중요한 날에는 거기서 거의 10시간 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독한 새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거기서 이상하게 공부가 잘 됐어요. 실제로 거기는 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커피값은 물론 비싸죠. 막 5,000원에서 6,000원 하지만 거기 가면 아침부터 새벽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2층에 그 3층에 몰려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열심히 더 하게 되고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런 커피숍이 아니더라도 너무 이렇게 쩔어있지 않은 그 분위기에 각자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내가 공부하기 좋은 것을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았던 곳이 군대에서 이렇게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칸막이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쾌적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도 않고 꼭 공부하고 싶은 분들만 하루에 2시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한 사람은 의대를 향해서 공부하던 친구도 있었고 다른 분들은 뭐 편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향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저도 같이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공부가 잘 되고 그 공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근무 나가기 전에 1시간, 그리고 저녁에 2시간 무조건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편한 진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잘할 수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 안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긴 한데 확실히 의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다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학원은 제가 이렇게 비추라고 써놓은 게 학원 가면 사실 잡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밥도 계속 먹으면서 쓸데없는 시간도 많이 보내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수험생활은 외로운 길입니다. 다른 분들은 놀고 먹고 친구들이랑 즐길 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롭기도 하고 이 수험생활이 언제 끝날까? 그리고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분들이 들면서 굉장히 초조할 때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지만 저는 학원보다는 내가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프리패스권을 끊어서 집에서 공부하든지 안 되면은 바깥에서 그 스터디 카페 끊어가지고 같이 공부하든지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5가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인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회독수를 늘리자. 공부 내용을 압축시켜서 일주일씩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두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자. 강의를 한 배에서 1.2배속으로. 세 번째, 기본서 한 권과 문제집 제대로 된 거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기본서 6권, 문제집 6권, 기출문제집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5번, 6번씩 보세요. 네 번째, 수험생활은 전쟁과 같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무조건 1년치 계획을 한번 미숙하더라도 세워보시고 변동이 생기면 수정하세요. 5번째, 방에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하자. 학원은 비추하고 저는 온라인 강의를 끊어가지고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도 사실은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긴 시험을 본 지가 정말 사실 지금 오래 지났어요. 4년이나 지났는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보기 전날 모텔에서 혼자 들어가가지고 옆방에서 막 그 여인들의 이 애정 막 소리도 들리는데 막 치열하게 공부했던 기억. 그리고 2차 시험 볼 때 정말 그 눈물 흘리면서 한 달 동안 공부했던 기억. 근데 그게 합격했을 때는 심지어 어땠냐면 1차 시험 합격했을 때는 제가 너무 기뻤어요. 내 인생의 첫 도전을 성공했었고 제가 성취한 제 인생의 진짜 첫 경험이었어요. 누구도 제 가족들도 심지어 제가 붙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저는 심지어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무시를 받았어요. 심지어 저는 무시받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다 보니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게 저는 제 갈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런 뿌듯함?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그 성취감 꼭 여러분들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2차 시험에 제가 합격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 합격한 기쁨보다 힘들었던 그 에너지가 더 커서 사실 엄청 기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씩 내가 성취하고 열심히 달려나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할 수 있네? 내가 할 수 있었구나.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응원이 생깁니다. 인생은 진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성취를 하고 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 자신에게 미친 듯이 응원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응원하는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떠나서 인생 자체에서요 포기하지 마시고 쫄지 말고 야, 안 된다고 하는 새끼들, 그 되겠어 하는 새끼들, 이런 새끼들은 그냥 입 이렇게 때려버리세요. 그리고 보지 말고 그냥 내 인생 달려가세요. 달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됩니다. 진짜 인생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진짜 증인이 있으니까요. 저를 보시고 희망과 긍정을 가지시고 일어나세요. 달려가세요. 진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 이거 메시지 날려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